한 유명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임대료 인상 다툼과 12번의 강제 집행, 이런 2년 동안의 갈등이 결국 살인미수로 번졌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몸싸움 끝에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붙습니다. 둔기를 든 쪽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모 씨입니다.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월세를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 집행이 시작돼 12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세든 지 5년이 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 사천에서 담배 가게를 운영하는 센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벌이가 잘 되진 않아요. 굶주린 담배보다는 쌀이 더 급하고 배부른 자는 담배를 찾아 피울 만큼 고단하진 않죠.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곳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은 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걸 실천하며 살 수 있어요. 누구나요. 저기 오는 옆집 신씨 부인에게 쌀을 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요. 안녕, 센테?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로구나. 네. 아직 첫 손님도 들이지 못했는걸요. 밤새 안녕하셨나요? 늘 그렇듯이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 그래서 말인데 오늘도 쌀을 좀 꺼갈 수 있을까? 물론이죠. 아이들을 건사하는 부인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쌀을 내어드리죠. 괜찮다면 돈도 좀 빌려줬으면 하는데. 일주일 전에 빌려간 돈도 아직 받지 못했지만 부인이 어렵게 사는 것을 아니 청을 거절할 수가 없군요. 안녕, 센테? 사업을 시작했다더니 정말이구나. 요즘 같은 때 이런 가게를 차리다니 정말 대단해. 내가 하던 장사는 이제 망했고 우리 가족은 이제 잘 곳이 없어. 마프 씨와 그 가족들은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잘 곳을 제공했어요. 물론 내 돈이 떨어지자 곧장 내쫓았지만요. 저들은 이제 돈도 집도 심지어 친구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나는 저들을 거절할 수 없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부인, 아들, 조카, 할아버지까지. 하나뿐인 방은 좁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순 있을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 비를 피할 지붕만 있다면. 이 치들을 집에 들이려는 거야? 아직 첫 손님도 오기 전에 식객이라니. 센테, 이런 식으로 퍼주다간 금세 바닥이 날걸? 부인에게 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나는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뿐이에요. 저 여자에게 쌀을 준 거야? 우리도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이 사람들은 악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가난은 그들의 탓이 아닌걸요. 아가씨가 새로운 주인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치 부인, 안녕하세요.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한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아가씨가 내야 할 반년치 임대료는 은하 200냥이에요. 은하 200냥. 저 부인, 어찌 된 일이죠? 전 주인은 제게 100냥이라고 했는걸요? 그건 전 주인과의 계약이고 아가씨와의 계약은 새로 써야지. 그 사이 사천의 물가는 2배로 올랐고 땅값은 3배로 올랐어. 나 역시 그에 맞춘 값을 제시한 것뿐이야. 그렇지만 부인, 담배를 사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는걸요. 내 소득에 비해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비싸요. 미치 부인, 은하 200냥은 내게 너무 가혹해요. 그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세를 못 내겠다면 나가는 수밖에. 해도 너무하는군. 이 아가씨 진열장을 봐요. 이번 주에는 담배를 고작 5개 팔았어. 재고가 그대로라고. 홀커니 당신이 여길 들락거리는 꼴을 내가 다 지켜봤어. 내 건물 안에서 또 새를 놓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한 번만 더 나불거리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부인, 노여워 마세요. 새를 놓은 게 아니라 그들은 갈 곳이 없어서 잠시 저희 집에 묵는 것뿐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어요. 그렇다 해도 저런 거렁뱅이들이 내 건물에 드나든 것을 다른 세입자들은 탐탁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지. 두고 보겠어. 두고 보라지. 이 아가씨에겐 명망 있는 사촌이 있어. 그가 해결해 주러 올 거야. 그런 돈이 아주 많거든. 그렇지, 센테? 이곳에서는 온전한 자기 땅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땅이 있어야 내쫓길 걱정 없이 살 집을 지을 수 있고, 땅이 있어야 그 위에서 일을 하고 돈을 만들어내요. 이곳에서 땅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센테, 정말 어떡할 거야? 당장 은하 200냥이 없잖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껏 선하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굳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도무지 모르겠군요. 선을 실천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 가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요. 어서 오세요. 어떤 담배 찾으세요? 아가씨가 이 가게 새 주인이로군. 난 담배를 사러 온 것이 아니오. 받을 것이 있어서 왔지. 전 주인이 이 진열장 값을 치르질 않았어. 해서 아가씨가 대신 내게 이 진열장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하지만 저는 이 진열대를 포함하여 가게를 샀는데요. 더구나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진열대를 치를 돈은 더욱이 없어요. 아니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난 분명 이 진열대를 직접 만들었고 돈은 받질 못했는데. 그리고 요즘 같은 불황엔 의자 하나 제대로 팔리질 않는다고. 게다가 내겐 먹여 살릴 부인과 아이들이 있어. 저런, 당신도 어렵긴 마찬가지군요. 하지만 어쩌죠? 저 역시 담배를 하나도 팔지 못했어요. 사촌 오빠, 담배를 좀 더 팔아서 수입이 생긴 뒤에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그럼 당장 내 가족은 굶어 죽으라는 거야? 그렇지만 내게도 매일같이 쌀을 꺼가는 옆집 신시부인과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식객이 8이에요. 더구나 나는 임대료가 없어 내쫓길지도 모른다고요. 이봐요, 목수. 이 아가씨에겐 부자 사촌이 있어. 그냥 당신의 청구서를 여기 적어놓고 가. 센터의 사촌이 다음 주에 와서 지불할 테니까. 그럼 줬어. 그렇다면 청구서를 여기 두고 가지.
다음 주에 그자가 와서 값을 치르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겠어. 이제서야 가버렸네. 다음엔 또 어찌 쫓아낸다. 센테, 이런 식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나마나 곧 쫓겨나고 말걸? 센테, 누가 온 것 같은데. 센테? 센테! 이 아가씨가 어디 갔지? 보나마나 그 건물주 아니면 목수겠구만. 돈을 받으러 온 게지. 이제 더 이상 그 사촌 핑계는 못 댈 텐데 어찌 둘러댈런지. 내가 그 사촌이요. 뭐? 누구라고? 내가 센테의 사촌 슈이타요. 믿을 수가 없어. 진짜 사촌이라니. 자, 옷을 입어요. 첫 손님이 오기 전에 당신들은 다 나가줘야겠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우리는 센테의 손님들이란 말이오. 이 가게는 원래 내 가게요. 내 사촌 센테는 당분간 여기 오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그러니 지금부터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맙소사, 그 여자가 우리 속였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저치에게 속지 마. 우선 센테를 찾아야 돼.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내 사촌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자 했지만 그것을 지속할 순 없어요. 유감스럽게도 당신들은 너무 많아요.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센테라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았을걸? 그녀는 착한 여자야. 맞습니다. 당신들 처지도 이해는 가지만 이 도시의 가난을 그의 혼자 힘으로 막을 순 없어요. 오, 이제야 나타나셨군 사촌 양반. 난 당신의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집을 받아야 될 것이 있어. 바로 이 진열대가. 그녀는 내게 은하 100냥의 부채가 있지. 은하 100냥은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정도는 받아야 내 아이들이 먹고 살지. 조금 더 깎아줄 생각이 없소이다. 아이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넷이요. 그럼 은하 20냥 드리죠. 뭐야? 당신 미쳤어? 이 진열대는 내가 직접 오동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오. 하는 수 없군요. 그렇다면 도로 가져가세요. 뭐? 나에겐 너무 비싸요. 부탁이니 이 오동나무 진열대 도로 가져가십시오. 센테 그 여자는 어디 갔어? 그 여자를 당장 불러주시오. 차라리 그 여자와 얘기하는 게 말이 통할 것 같소. 그 애는 착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아무튼 이 비싼 오동나무 진열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당장 갖고 나가세요. 이 자식이. 그럼 내 가족은 당장 굶어 죽으라는 거야? 은화 20냥. 그 이상은 못 치러요. 그럼 그거라도 당장 내놔, 이 불안당 같은 놈아. 그 정도면 잘라버린 판자 쪼가리 값술은 충분하지. 거지 같은 자식. 뭐 이 정도면 내 술값으로는 충분하겠군. 대단해. 결국 저 목수를 쫓아버렸군. 아주 멋져. 웃음 참느라고 혼났네. 저자는 이제 이 가게에 볼 일 없겠지?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볼 일 없을 거요. 당장 나가시오. 우리요? 그래 이 철면피 기생충들아. 대꾸하지 말고 썩 꺼져. 일단 저 냉혈한은 피하는 게 좋겠어.
안녕하세요, 슈이타 씨. 당신이 말로만 듣던 센테의 사촌이로군요. 미치 부인, 제 사촌 여동생에게 사정이 생겨 가게를 계속 운영할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건물에서 판 담배값은요? 내 건물 없이 담배를 팔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나 부인,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센테는 담배를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쌀을 샀어요. 그 애는 선하게 살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고요. 그런 그녀를 헤아려서 그간의 임대료를 조금만 제해 주실 순 없을까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죠. 그 여잔 정말 어리석어요. 요즘 같은 때 자기 자신을 돕지 못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선할 수 없어요. 접시가 빈 곳에서는 먹는 이들이 싸움을 벌여요. 선하고자 하는 신념 따위는 궁핍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혹함이 필요합니다. 10명을 짓밟지 않고는 아무도 빈곤한 한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왜? 신들도 구제하지 못한 가난을 선량한 이들이 책임져야 하나요? 그래요. 당신 말처럼 웬만큼 선한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죠. 이 사회의 가난을 선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그 애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파멸했어요.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남의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다니! 당장 내 물건에서 손 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당신 새고랑찰 걱정이나 하슈? 석 달치 임대료가 밀려있다며? 미추 여사가 우릴 고용했어. 넌 이 가게를 비워야 한다고. 슈이타 씨,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부인도 아시지 않습니까? 사천의 물가는 천정부지 치솟았고 사람들은 끼니도 겨우 해결하는 걸요. 담배를 팔아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집세를 내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당신 말처럼 사천의 거리에는 불황자들이 넘쳐나고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내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오지 않으면 난 뭘 먹고 살지? 하지만 당신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잖아. 우린 잘 곳이 없는데. 어서 시키는 대로 짐이나 나르지. 오늘만이라도 배부르게 먹고 싶단 말이야. 어딜 가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짐을 들어나르는데. 혹시 알아? 도망이라도 가는 것일지. 도망이라니. 그자가 뭐가 두려워 도망을 가. 뭔가 캥기는 일이 있는지도 모르지. 미치 부인은? 옷이 더러워진 걸 보니 싸움이 있었던 게 분명해. 거시야. 재판을 시작하지. 먼저 슈이타의 평판에 대해 들어보겠네. 저 사람은 어느 날
센테가 사라지고 남겨진 담배가게에 나타나 마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그가 나타나고부터 센테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센테도 저 사람이 준 게 분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맞아요. 센테는 항상 우리의 굶주림을 제 일처럼 생각하며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했어요. 착한 그 애가 우리에게 내주었던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거리로 내몰았어요. 이기적인 인간들 같으니 그 가게는 빈민 구제소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우린 잘 곳이 없었는데. 너희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지. 미치 부인의 임대료를 제멋대로 부풀려 요구한대. 센테가 계속 가게를 지켰다면 분명 망했겠지. 망한 가게에서 당신들이 취식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네 사촌 동생 센테와 미치 여사를 살해한 거로군. 도처에 빈곤, 야비와 배신의 이가 퍼져 있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한 인간은 아무데도 보이질 않는단 말이야.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오. 그대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아니요. 인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요. 세상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래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선한 인간은 더욱 선을 드러낸다네. 고난이 인간을 순화하는 법이야. 상가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는 건물주에게 가게 사장이 둔기를 휘둘렀던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족발집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사건 이면엔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입법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선행은 곧 파멸을 뜻해. 존경하는 신들이시여,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재판장의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주세요. 아무도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하게 버려두지 않는 것. 누구나 자신까지도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